안녕하세요.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의 끝을 제대로 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전 사람이라면 다른 것보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자기들 잘난 것만 생각하고 남은 배려하지 않은 채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도 딱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시댁 식구들이었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바라기만 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굴러 들어온 복을 뻥하니 차버렸는데요. 뻔뻔하게 요구만 했었던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한번 시원하게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희 친정은 친정 부모님과 저, 그리고 3살 어린 여동생, 이렇게 4식구예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늘상 바쁘게 지내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은 항상 조용하고 고요할 때가 많았죠. 그런 저희 집에 뒤늦게 활력이 생기게 된 건 바로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빠가 저와 여동생이 다 대학에 가면서 나가 살게 되니 적적한 마음이 드셨는지 지인분께 분양을 받았다며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었어요. 사실 부모님 2분 모두 맞벌이를 하시고 집에도 잘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크면서 단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 강아지가 떡하니 생겼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 집 막내로 들어오게 된 강아지 콩이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 콩이가 우리 집 영웅이 되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엄마의 전화를 받고 다급하게 달려갔었죠. 제가 간 곳은 바로 병원이었어요. 아빠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실려오셨다는 거였습니다.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실 줄은 저희 가족들 모두 예상하지 못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 운동을 나가셨는데 운동을 하시다가 그만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희 아빠를 구해줬던 게 바로 우리 집 귀염둥이 콩이었답니다. 콩이는 아빠가 쓰러지자 엄청 크게 짖었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달려가 어떻게든 상황을 알리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 덕분에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아빠를 발견하고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셨던 거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네 아빠 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오늘따라 사람도 얼마나 없었는지 얘가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뛰어가서 알리지 않았으면 아유 네 아빠 오늘 못 봤다. 평소에 그렇게 짖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딱 오늘 그랬대? 진짜 다행이다. 그러니까 말이야. 콩이가 얼마나 영특한지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얘가 하도 낑낑대면서 눕는 바람에 네 아빠를 찾았대잖니. 네 아빠 무사한 거 다 우리 콩이 덕이다. 그렇게 아빠는 빠르게 긴급처치를 받으실 수 있었고 그 후로 콩이는 우리 집 영웅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콩이로 인해 제 인생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30쯤이었습니다. 늘 밝고 웃음이 많았던 남편은 결혼 초반만 하더라도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저희 너무나 행복했고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임신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딱 임신을 하니 시댁에서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결혼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손주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연수야, 이제 홀몸도 아니니 네 건강 먼저 잘 챙겨야 한다. 알겠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이도 건강하고 저도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그래, 그래. 내가 정말 우리 아들 며느리 덕에 웃는다.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남편의 2 여동생인 시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시누가 저보다 2살이 어렸고 막내 시누는 5살이 어렸어요. 그래도 제 여동생 또래였기 때문에 전 정말 여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시댁과는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면서 제가 육아를 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슬슬 시댁과의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한 돌쯤 지났을 때부터
시모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취직 얘기만 꺼내더라고요. 심지어 시댁에 가면 남편 얼굴을 부여잡고 시모는 거의 울 것처럼 속상해하시곤 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어째 얼굴이 점점 이렇게 야위어가니? 연수 너, 우리 아들 잘 챙기고 있는 거니? 또 빵 쪼가리 가지고 밥 챙겼다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 어떻게 살이 이렇게 쭉쭉 빠져?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유, 하긴 혼자 그렇게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요즘은 다들 맞벌이 한다고 하더니만 우리 아들 아주 혼자 고생이네. 그러니까 말이야. 오빠 얼굴 완전 반쪽됐네. 내 주변에 결혼한 애들은 어떻게든 맞벌이 하려고 그러던데. 어떻게 오빤 혼자서 그 짐 다 짊어지려고 해서 그런가? 아주 팍 늙었네, 늙었어. 정말 사람이 연전해라 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진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댁엔 딱 한 명,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시부였답니다. 시부께선 시모며 신우들이 호들갑을 떨며 그런 얘기를 할 때 제 편을 들어주시며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어이구, 여기서 용국이 고생하는 얘기가 왜 나와? 연순 뭐 안 힘들어? 애 혼자 보면서 살림하는 게 뭐 어디 쉬워? 당신 애들 키워봤으면서 어쩜 그런 소리 함부로 해? 아이, 당신이야말로 밖에 나가서 돈 한번 벌어본 적 없으면서 맞벌이는 무슨. 아니 뭐 난 우리 아들 안쓰러워서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안쓰럽긴 가장으로서 저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얼굴이 야이게 뭐가 야위여? 결혼하더니만 잘 먹고 다녀서 얼굴이 아주 반지를 하구만. 그리고 니들은 네 새언니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일 한번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소리들을 하는지 원. 그런 말할 시간 있으면 취직이나 할 준비해. 네 새언니는 회사도 멀쩡히 다니다 애도 낳고 결혼까지 했는데 뭐 하나 한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아빤 왜 우리한테 그래? 그렇게 시부가 벌어갈 때면 시모고 신우들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억울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이 낳고서 시모는 애를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회사에서 쉽게 일을 쉬거나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이를 낳고 나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한 누군가 아이를 봐야 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그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가까이 사는 시모한테 부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자기네 못 본다며 딱 잘라 거절해놓고선 이제와 맞벌이 어쩌고 운운한다는 게 좀 섭섭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는 질투도 심했어요. 제가 지인이를 도와주려고 며칠 친정엄마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친정이 좀 멀리 있어서 엄마가 아이 짐을 싸들고 와서 한 열흘 봐주셨습니다. 그때 밤낮 없이 아이도 봐주시고 저희 살림까지 죄다 해주셔서 용돈을 챙겨드렸죠. 그런데 그걸 또 남편이 시모한테 쪼르르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알고선 다음번엔 자기가 아이를 봐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댁이 가깝기도 하고 시모가 봐주신다고 먼저 얘기도 했으니 그 이후에 일이 생겼을 때 시모한테 맡겼었죠. 그런데 시모한테 아이를 맡기고선 진짜 일을 안 할 때보다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일하는 내내 30분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가 오고 늦게 받으면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 오죽하면 지인이 얼른 가보러 갈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시모 호들갑에 또 집에 급하게 가서 보면 별일도 아닐 때가 많았고요. 한 번에 시모가 막 큰일이 났다고 애가 뒤로 넘어간다 어쩐다 해서 기겁을 해서 집으로 달려갔던 날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에 갔더니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시모가 애 먹을 걸 제대로 챙겨주질 않았던 겁니다. 어머님, 이거 이유식 먹이고 우유까지 먹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안 먹이신 거예요? 아니, 네가 밥만 먹이면 된다며. 그래서 그런 건데 애가 배고파서 그런 거였니? 아이, 그런 말이라도 해주지. 어머님, 제가 여기 쪽지에도 다 적어놨잖아요. 아유, 몰라. 너 왔으니까 난 가련다. 애를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키워. 그러니까 애가 예민하지. 하여간 애가 너무 예민해서 난 못 보겠다, 얘.
어머님, 그렇게 갑자기 못 보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저 이틀 동안 일 더 나가야 하는데 오늘도 어머님이 하도 급하다고 하셔서 빨리 온 거잖아요. 그거야 네가 잘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애시당초 엄마가 일 봐야지. 뭘 어디 가서 일을 해. 아무튼 난 못 보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더니 시모는 그냥 쌩하니 집을 나가버리시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 남편은 또 은근슬쩍 자기 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아이, 엄마 말도 맞지. 애가 좀 예민하긴 하잖아. 그리고 당신 왜 갑자기 일을 한다 그래? 애가 이렇게 예민하면 당신이 그냥 봐야지. 아무튼 엄마한테 용돈 드렸어. 엄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넉넉히 챙겨드렸어. 뭐? 무슨 넉넉히 챙겨드려. 우리 엄마 열흘 동안 와서 우리 애들 봐주고 살림해 주셨을 땐 그 정도 안 드렸잖아. 아이, 그거랑 같아? 원래 친정엄마는 딸 살림해 주는 거고 시어머니 이런 거 잘 안 해주는 건데 도와준 거잖아. 아무튼 그렇게 알아. 이번에 그래도 잘해야 엄마가 다음에도 또 도와주지. 다 당신 생각해서 내가 준 거야. 절 위한다는 말로 이따구로 얘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열불이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 후로부터 맞벌이 타령은 좀 줄어들더라고요. 저 역시 애가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진 일을 하긴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희 친정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우리 집 영웅 귀염둥이 막내 콩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도 14년이란 세월을 저희 곁을 지켰던 가족이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이별임에도 정말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콩이가 떠나고서 한 며칠은 제가 밥도 잘 못 먹고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몸살이 나서 시댁에서 밥 먹으러 오라는 전화에도 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날 딱 시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이러면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건강 걱정을 먼저 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모가 하는 딱 첫 마디에 전 정내미가 다 떨어지더군요. 무슨 개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죽상이야.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울었다며? 아이고, 누가 보면 가족 중 한 명 갖는 줄 알겠네. 어머님, 저희한텐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아니, 가족이에요, 가족.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가족은 무슨,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지. 아유, 난 그런 사람 딱 질색이다, 얘. 너도 참 유난이다. 그깟 개 하나 죽었다고 밥 한 끼 먹으러를 못 오니? 우리 아들이 네 눈치 보느라 숨 막힌다더라.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는 남편 생각을 해야지. 아유, 하여간 내가 네 남편이고 자식이고 잘 챙겨 먹였으니 그리 알아. 물론 모르는 사람이라면 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모는 콩이가 저희 집에 어떤 존재인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 정말 황당하고 상처가 크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은 시댁에 가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시모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남편도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온 남편과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도대체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어머님이 전화가 오셔선 그렇게 얘기를 해, 어? 콩이가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아이, 솔직히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뭐. 옛날 어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걸. 당신도 좀 너무한다. 뭐 가족이 떠난 것도 아니고 유난이야, 유난. 뭐? 어떻게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해? 아유, 됐어. 엄마가 한 소리 했다고 왜 나한테 따져. 당신 진짜 예민하다 정말. 당신 감정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스스로 추슬러. 그렇게 따뜻하고 정 많던 남편은 어디 가고 저런 정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내 슬픔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추슬러 보려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다시 일을 해보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관심이 가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반려동물 관리사였죠. 전 그때부터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반려동물 관련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애견 유치원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던 시점이었어요. 저뿐 아니라 여동생도 같이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걸 알게 된 시댁에선 다들 절 비웃더라고요. 예, 애견 유치원은 그게 뭐니? 뭐 그냥 유치원도 아니고 무슨 개를 유치원에 보내? 그 돈 있으면 나한테 줘라, 나한테.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돈 벌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요, 언니. 무슨 갑자기 애견 유치원이래요? 언니 너무 현실 감각 없는 거 아니에요? 아우, 난 털 날리는 것도 싫고 냄새도 많이 나서 싫던데. 언니 설마 개 한번 키워봤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유, 됐다 됐어. 냅둬라. 개 하나 갖다고 하루 종일 울며 불며 하는 것보다 아이 뭐라도 하는 게 낫겠지 뭐. 예, 어머마. 대신 너 나중에 우리 아들더러 도와달라고는 하지 말어. 알았지? 그렇게 대놓고 비웃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전 속으로 정말 칼을 갈았습니다. 어떻게든 진짜 노력을 해서 제대로 잘 되고 말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런 제 다짐이 정말 통했는지 애견 유치원을 창업하고서 1년 만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떠나간 우리 콩이 생각을 하며 시설도 진짜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도 엄청 다양하게 짜고 반려견들 건강임의 행동 교정까지 다 꼼꼼하게 신경 써서 운영을 했거든요. 처음엔 자리 잡는 게 좀 힘들었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더니 수익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되기 시작하니 시댁 태도도 점차 바뀌더라고요. 특히나 시모 행동이 싹 달라졌습니다. 제가 사업 운영하면서 정신없고 바쁘니 시댁에 잘 못 갔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사업장까지 시모가 찾아왔더라고요. 전 솔직히 제 사업장까지 찾아올 거라곤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어?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애미야. 아유, 네가 고생이 많다. 이거 직원들이랑 나눠 먹거라. 아니, 요즘 너 바쁜 것 같아서 와봤지. 아니, 근데 여기 엄청 잘 해놨네. 그동안 한 번도 제 사업에 신경도 안 쓰고 비웃기만 했던 시모는 막상 와보니 좋아하는지 엄청 놀라며 이것저것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다정하게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잘했다, 잘해놨네. 난 네가 잘해낼 줄 알았어. 요즘 솔직히 개 키우는 사람들이 한둘이야. 역시 잘 될 줄 알았다니까. 네? 어머님, 언젠 그런 거 해서 바닥에 돈 버리는 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그거야, 네가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하길 바래서 독하게 말한 거지. 하여간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기쁘구나. 그래, 열심히 해라. 나 아니만 가보마. 그때부터 슬슬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에 저한테 한 말들이 있으니 설마 다른 욕을 할 줄은 그땐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 그때 당시 여동생과 몇몇 직원들이랑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정말 좋은 기회로 좀 더 넓은 곳으로 유치원이 이전을 하게 됐어요.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기존 공간이 좀 좁게 느껴졌죠. 그래서 열심히 이전 준비를 하며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웬일로 시누이들도 다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는 자기들 친구 만나러 다니느라 바빴는데 그날은 다들 다 같이 저녁도 차리고 웬일로 저한테도 살갑게 구는 게 아니겠어요? 전 다른 속내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갑자기 시모가 슬쩍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 이전하면 공간도 좀 넓어지고 직원들도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냐. 아,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전하게 되면 직원을 더 뽑긴 하려고요. 일도 많아지기도 했고. 어머, 그래? 그럼 잘 됐다 얘. 네 시누이들 좀 취직시켜줘. 너도 알다시피 우리 딸들 야무지고 일 잘하잖니. 아, 그래도 세원이 좋다는 게 뭐냐. 가서 자리 좀 만들어줘라. 네?
시누이들은 강아지 무서워하잖아요. 내내 강아지들하고 지내야 되는데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무서워하긴. 걔가 무서워봤자 뭐 하겠니. 그냥 한번 좀 써봐라. 우리 딸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하면 2명분은 혼자서 척척할 거라니까. 그냥 한번 써봐. 처음엔 그저 시모가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신우들은 그저 옆에서 웃기만 하고 있고 시모는 계속해서 시누이들을 직원으로 두라며 시댁을 나오기 전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강아지를 좀 키워보거나 하다못해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제가 생각이라도 해보겠지만 시누이들은 강아지를 좀 무서워했거든요. 거기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비웃기만 했는데 제가 왜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남편도 은근슬쩍 시모의 말에 동조를 했거든요. 당신 우리 엄마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신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편하지 않겠어? 직원 여럿 두면 좀 머리 아픈데 그나마 가족이면 낫지 않겠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가족이 있잖아. 내 여동생.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시누이들은 강아지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일을 시키라는 거야. 안 돼. 아이고 왜 안 돼. 처제는 되고 왜 우리 동생들 안 되냐고. 가족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그러고 보면 우리 집은 영 무시하는 것 같다니까. 솔직히 회사 창업하면서 동생들한테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한마디 말도 한 적 없다며. 이참에 우리 집도 좀 챙겨라. 당신 집만 챙기지 말고 말이야. 뭐?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애초에 내가 이 일한다고 했을 때 제일 비웃었던 사람이 누군데? 절대 안 될 거라고. 아예 돈 버리는 일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군데? 나더러 이제 와서 챙기래. 아우 나 못해. 안 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결국 전 남편과도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챙기지 않는다며 정말 절 못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는 아침밤 할 것 없이 내내 저한테 시모고 시누이 드리고 전화가 와선 직원으로 좀 채용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힘들다 어렵다 만류하기도 하고 딱 잘라 거절하기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모랑 신우들은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람 피말리게 맨날 전화하고 징징대고 업무 전화도 받아야 하는데 자꾸만 전화를 대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정말 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 시댁 식구들을 말리기는커녕 한번 들어주지 않는 제 탓만 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시모는 신우들을 데리고서 이전한 애견 유치원까지 찾아왔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직원들한테 저랑 가족이라며 자꾸 얘기하면서 불편하게 하길래 서둘러 세 사람을 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전 정말 할 수 있겠냐며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 모두 제가 마치 허락한 것 마냥 굴더라고요. 잘 생각했다. 얘네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나저나 일 시작하면 월급은 제대로 챙겨줄 거지? 못해도 월급 500은 줘야 한다. 우리 애들이 엄청 고급 인력이라서 말이야. 네? 500만 원을 월급으로 주라고요? 그래. 와서 보니까 이 땡볕이 일해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일 시킬 거면 그 정도는 당연히 줘야지. 그리고 여기 애견 유치원 지분도 좀 나눠주고 말이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요즘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니 진짜 우리 채용한 거 후회 안 한다니까요. 이런 것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해야 잘 되는 법이에요. 언니 진짜 선택 잘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라는 세 사람을 보며 사실 전 당장이라도 밖으로 내쫓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내쫓아버리게 되면 자기들 억울함만 토로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굳게 마음을 먹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대신 오셔서 정말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유, 당연하죠, 언니. 제가 진짜 여기서 열심히 일할게요. 정말로요. 그래, 에이미야. 잘 생각했다. 이런 건 가족 사업을 해야 너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아무튼지 간에 내일부터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그러더니 세 사람은 제 대답을 듣고 나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을 때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두 시누이들은 술렁술렁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입고 온 옷을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바로 짧은 치마에 높은 구두를 신고 왔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무실도 아니고 애견 유치원인데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올 생각을 하는지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시누이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사무실 소파에 거의 눕듯이 앉더니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 그런 두 시누이들을 기가 막힌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우, 피곤해. 어떻게 이 아침에 맨날 출근을 해? 아휴, 언니, 일단 모닝커피 한 잔 때려야죠. 커피 2잔 좀 부탁해요. 어머, 이 털 좀 봐. 옷에 다 붙겠네. 언니 여기 돌돌이 없어요? 털 좀 떼어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철없는 시누이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몇 날 며칠 부탁해서 일을 하러 나왔으면 좀 제정신을 장착하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니 이젠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무실에 있던 여벌옷들을 챙겨 두 시누이들에게 쥐어줬어요. 그리고선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커피 마실 시간 없어요. 얼른 일어나서 옷부터 갈아입어요. 네? 옷이요? 그냥 이 옷 입고 하면 되는데. 그 옷 입고 일을 어떻게 해요? 아침에 할 일이 참 많으니까 얼른 갈아입어요. 얼른. 그렇게 민기적대던 시누이들을 전 두 팔을 잡고 번쩍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들이 좀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전 그런 두 시누이들에게 냉정하게 얘기를 했죠. 언니, 이거 팔 좀 놔요. 자,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강제로 시킬까요? 아니면 조용히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올래요? 선택해요. 언니 아파요, 아파. 아니, 무슨 일을 시키겠다고. 어제 분명히 말했죠? 똑바로 일해야 할 거라고. 그 약속 제대로 안 지키면 이렇게 잡은 손에 더 힘들어 갈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그렇게 전 두 시누이들을 탈의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시누이들은 기가 박 죽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시누이들은 엄청 마르고 힘도 별로 없었거든요. 전 애견 유치원을 운영하며 운동도 꾸준히 하고 덩치도 좀 있었던 터라 제 힘을 이길 수는 없었죠. 그동안은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라 봐줬었는데 이젠 봐줄 생각이 없으니 더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누이들도 그때서야 좀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시누이들에게 청소 도구들을 쥐어줬어요. 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싹싹 다 닦고 청소해요. 털 아까 봤죠? 여기가 애들이 계속 뛰어놀다 보니까 청소를 해도 털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일 때까지 빡빡 닦아요. 네? 청소요?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긴 나부터 우리 직원들까지 다 하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으니 약속 지켜야죠. 결국 신우들은 투덜대며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시누이들 곁을 지켜보면서 여기저기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게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청소가 다 끝나고 나선 유치원에 온 강아지들이 뛰어놀 동안 배변한 것도 치우게 시키고 물건들 정리도 싹 하게 시켰습니다. 그거 하나 시켰을 때도 어찌나 찡찡대던지 결국 제가 화를 내고서야 겨우 하더라고요. 냄새. 이건 뭐야? 사람이 싼 거야? 언니,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먹고 놀고 그러면서 돈 받으려고 했어요? 각오했다면서요. 어디 아까처럼 팔 잡고 제가 직접 하게 해드려요? 아니요. 할게요. 회.
그제서야 울먹거리며 두 시누이들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시누이들이 강아지를 좀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누이들이 강아지들 근처에만 오면 엄청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쳐버리면 애들도 엄청 놀라거든요. 그 모습에 전 따끔하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소리 질러요? 아니, 제가 막 제 다리에 붙어가지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왔어요? 언젠 안 무섭다면서요? 할 수 있다면서요? 아유, 뭐예요? 가서 얼른 치워요. 아니, 무서운데. 무서운 게 어딨어요? 다들 다 하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쭈뼛쭈뼛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아유, 얼른 움직여요, 얼른. 그렇게 오전 시간이 지나가고 애견 유치원에도 낮잠 시간이 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낮잠 시간이라 강아지들 케어하러 가고 남아있는 신우들에게 전 매트 소독을 맡겼어요. 자, 여기다 싹 다 소독하고 정리하면 돼요. 어렵지 않은 일이니 잘할 수 있겠죠? 언니, 좀 쉬면 안 돼요? 저희 지금까지 계속 일만 했는데. 뭐 그럼 일하러 와서 일만 하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잔말 말고 얼른 일부터 해요. 다 하고 나면 그때 얘기해요. 그러고서 전 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원장님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절 보는 직원의 표정을 보며 뭔 일인가 해서 가보니 매트 청소를 하고 있던 두 시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어요. CCTV를 돌려보니까 청소를 맡기고서 제가 나가니 바로 두 시누이들이 뒤돌아 밖으로 나가버렸더군요. 말 그대로 도망을 간 거였습니다. 서둘러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서 도망가는 시누이들을 보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차던지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할 수 있다고 하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고작 하루 반나절 했다고 도망을 갔다는 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날 저녁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는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거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삿대질까지 해가며 아주 그냥 쩌렁쩌렁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시누들 네 일 뒤치다거리 시키려고 부른 거야? 아니 어떻게 그딴 일들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도 시댁 식구면 눈치를 봐야지. 아니 우리 애들이 여기서 청소 날 애들이야? 어머님, 밖에서 한번 500만 원 벌어보세요 그럼. 그 정도 돈 벌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아시긴 하세요? 오늘 한 일 500만 원 세 발의 피 정도도 안 돼요. 뭐? 내가 너들 우리 애들 일 시키라 그랬어? 취직시켜서 월급 주고 그러라고 시킨 거지. 어떻게 네가 시댁이 이딴 식으로 돼? 시댁이 뭔데요? 시댁이 뭐길래 남의 사업장에 이렇게 피해를 줍니까? 네?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을 주라고요? 다른 직원들 눈은 생각 안 하세요? 여기서 땀 흘려 일을 안 하는 직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직원 필요하지도 않고요. 500 주고 지분까지 나눠주라고 할 거였으면 이 정도는 각오하셨어야죠. 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시댁 무시한 대가 내가 톡톡히 치르게 할 거야. 그러더니 시모는 씩씩대면서 가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저한테 뭘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건지 그저 전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집으로 가 남편과도 아주 대판 싸웠네요. 너 동생들한테 심하게 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식구들한테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적당히 일 시키면 되는 거지. 아주 굴렀구만. 내가 너 처가랑 우리 집이랑 차별하지 말라 그랬지? 너 이러는 거 이혼 사유야. 뭐? 이혼 사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500만 원 월급은 그저 나오는 줄 알아? 당신 돈에 미쳤어?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 꽁으로 달래? 직원으로 들어간다잖아. 가족? 가족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언제 날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도대체 언제 날 가족으로 생각했냐고. 내가 일 시작하면서 날 언제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 그리고 양심 있으면 와서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놀고 먹고 월급 타려고 해? 어? 와, 당신 진짜 속물 다 됐다. 회사 하나 차린다고 유세냐? 너같이 속물스러운 여자랑은 나 더 못 살아. 속물? 내가 왜 속물이야? 하나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월급만 받으려고 했던 당신 동생들은. 어머님은 그럼 뭔데?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분을 참지 못했는지 손을 위로 들더니 그대로 제 오른쪽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분노에 씩씩대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야? 너야말로 돈에 미쳐가지고 시댁 제대로 챙기지도 않았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신을 그렇게 써먹어? 너야말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너 우리 집에 전화해서 싹싹 빌어. 용서받기 전까진 나 절대 집에 안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더니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기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선언하면 제가 싹싹 빌고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전 이쯤 되니 진짜 시댁이고 남편이고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간 절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제가 점점 잘 풀리기 시작하니 제 덕을 보려고 한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참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남편의 태도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웃긴 상황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이 뻔뻔한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뭘 하는지 아세요? 글쎄 그 애견 유치원 지분을 나눠달랍니다. 자기 돈 한 푼 들어간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어차피 소송하면 당신아 나나 머리 아플 테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고. 대신 애 양육권 당신한테 다 줄게. 집도 내 몫만 나눠주고 그냥 그 집 그대로 살아도 돼. 대신 당신 애견 유치원 지분은 나눠야지. 부부 재산은 다 나누는 거 당신 알지? 뭐? 그걸 왜 당신하고 나눠? 당신 지분이 뭐가 있다고? 당연한 소리 왜 그렇게 해? 지금까지 애 키우면서 쉬는 동안 나 혼자서 돈 벌었잖아. 그건 생각 안 해? 내가 우리 재산 나눠준다고 하면 당신도 나눠야 공평한 거지. 당신이야말로 쓸데없이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어? 야, 넌 내가 호구로 보이니? 네가 이 사업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네 몫을 탐내? 이거 네 돈 한 푼 들어간 적 없는 거야. 몰라? 우리 집에서 도와준 거고 너든 니네 집이든 도와준 거 하나 없다고. 근데 어디서 뻔뻔하게 네 몫을 요구해?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엄마 아빠 충격받을까 봐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당신 저번에 나 치고 핸드폰도 망가뜨린 거 나 다 자료로 만들어놨거든.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내가 못 살아. 소송? 끝까지 할 거니까 각오해. 전 결국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실 그때 남편이 나가기 전에 한 행동을 전 진단서로 끊어놨거든요. 이미 그 내역도 있고 시댁이고 남편이고 저한테 폭언을 한 내용도 있었으니 충분히 승사가 가능한 일이었죠. 거기다 막무가내로 저한테 재산 분할까지 요구하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려 가족을 방치했다는 점, 시댁의 부당 대우 등등 엮을 수 있는 걸 죄다 엮고 전 다 소송을 해버렸어요. 남편이 주장했던 애견 유치원 재산 분할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분할할 뭣도 없었어요. 그 애견 유치원은 국가에서 창업 자금으로 지원받고 그리고 친정에서도 도움을 받아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애초에 처음에 할 때부터 무시를 해놓고선 잘 되고 나니까 자기 지분을 찾는 게 너무 황당한 일이었는데 도대체 이 시댁 사람들은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애견 유치원 지분 분할 없이 남편과 8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됐습니다. 이혼이 확정이 되었을 땐 끝까지 남편이 거들먹거리더군요.
야, 가족 버리고 개 뒤치다거리 하는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내가 두고 볼 거야. 어? 가족 소중한 줄 모르는 너 끝까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 네가 한 짓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너 시댁 물러본 거 더 벌 받을 거야. 너야말로 똑바로 살아. 네 그 이기적인 가족들 어디 한번 끝까지 품어봐. 누가 망하나 한번 지켜보자고. 그렇게 저흰 서로에게 악감정을 남기고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똥을 투척하더라고요. 얼마 뒤 한 직원이 저희 동네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글을 하나 봤다며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글을 읽자마자 누가 썼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 글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랑 언니 둘이서 여기서 일했는데요. 사장이 엄청 사람 굴리기만 하고 돈도 제대로 안 줘서 상처만 받고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시대 식구들 무시해서 이혼까지 당했다던데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강아지한테도 오죽하겠어요. 앞에선 사람 좋은 척 하는데 강아지들한테 얼마나 못되게 그런지 몰라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꼭 이 점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더니 저희 애견 유치원을 저격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글의 작성자는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참 그 글을 읽는데 끝까지 이 사람들 염치 없고 뻔뻔하구나 싶더라고요. 전 남편이 말한 얼마나 잘 나가나 보자 했던 말이 이 뜻이었나 보더라고요. 전 그 길로 바로 변호사 상담을 해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고 업무 방해까지 넣을 수 있는 사안이더라고요. 그렇게 고소를 진행하자 처음엔 이 시댁 식구들이 저더러 그깟 일로 고소를 했다고 비웃었습니다. 예, 넌 시간도 참 많다. 고작 이런 일을 고소를 해야 되겠니? 경찰분들이 얼마나 바쁜데 너 하나 때문에 이래야 되겠어? 그쪽이야말로 지긋지긋하네요. 뭐가 그렇게 배알이 꼬이신 건지 경찰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이게 가벼운지 아닌지요. 그렇게 잔뜩 절 비웃으며 조사해봤던 그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어마무시한 결과를 듣고 그제서야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애초에 저 글 자체가 죄다 거짓말이었으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러자 전시모가 그제서야 저한테 사과라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에미야, 우리 이번 일 좀 좋게 마무리하면 안 되겠니? 우리 애들 벌금이라도 나오면 취직 갈 때 혹여나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다 글 지우마, 어?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마무리하면 안 되겠어? 이미 여기저기 퍼진 글을 지운다고 한들 없어지는 일이 됩니까? 왜요? 가벼운 일이라면서요. 그런 일 저질렀으니 감당도 그쪽에서 하셔야죠. 아휴,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다. 아니, 우린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이 풀리겠어? 네가 하자는 대로 아마. 글 삭제만으로는 안 되고요. 공개 사과문 게시하시고 앞으로 재발 방지 서약서도 작성하세요. 다시 한 번만 더 그런 걸 올리시면 저 그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결국 신우들은 지역 커뮤니티에 죄다 사과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참 웃기게도 그 일로 인해 저희 유치원은 더 유명해졌어요. 오시는 보호자분들도 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새로 상담까지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1년이 지나고서 전 여동생과 함께 열심히 애견 유치원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이젠 학교에 들어가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얼마 전엔 전 남편에게서 연락도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참 웃겼습니다. 여보, 나야. 잘 지내지? 보니까 당신 유치원도 잘 되는 것 같던데 당신 좋아 보인다. 당신한테 이렇게 안부 주고 받을 만큼 우리가 좋은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웬일이야? 당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을래?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당신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우리 식구들만 생각해서
당시 소중함을 몰랐어. 내가 정말로 미안해. 다신 절대 안 그럴게. 당신이랑 나랑 둘이선 사이 좋았잖아.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당신이랑 나랑 이미 밑바닥까지 다 봤어. 난 당신이랑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니? 나 더는 할 말 없으니까 끊는다. 그렇게 전 냉정하게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참 웃기죠? 곁에 있을 땐 그 누구보다 아내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더니 이혼하고 난 이렇게 후회한다고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어찌됐건 아들이 아빠이기 때문에 종종 면접 교섭권을 하면서 아이가 아빠를 보긴 하지만 전 앞으로도 전 남편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보니 전 시누이들은 여전히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시댁에서 먹고 놀며 기생하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도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직장 다녀본 적이 없으니 뭐 그 후라고 해서 그렇게 달라졌겠습니까? 그나마 제가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했을 때 그냥 놔뒀으면 모르겠지만 그때도 오히려 딸들을 두둔했으니 아마 앞으로 정신 차릴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절 무시하던 전 시모는 배짱이 시누이들뿐 아니라 이혼한 아들까지 들어오면서 그 나이 먹도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답니다. 평생 그렇게 아까운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제대로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 남편은 그저 아들이 나중에 아빠에 대해 조금이라도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려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종종 저희 애견 유치원에 오셔서 일도 도와주고 계세요. 앞으로도 전 저희 친정 식구들과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람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 시댁과 전 남편처럼 사람의 귀중함을 모르고 그저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이렇게 사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라고 시댁의 잘못된 행동을 그저 참고 싶었겠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내가 좀 더 한 발짝 물러서면 언젠간 가정에 평화가 올 거라는 생각으로 전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였는데 이런 배려를 당연시 여길 줄은 몰랐습니다. 다행히 나중이라도 제가 정신 차리고 딱 잘라 끊어냈기에 망정이지. 아마 그때 제가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배려 없는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며 살았을지도 모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냉정한 결단이 절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 다른 것보다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잘났는지만 보기보단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단 곁을 함께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표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